5월 출연료 순위표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름은 결국 성리였다. 결승 점수 4,784점으로 초대 우승자가 된 그는 단순히 1위를 차지한 참가자가 아니라 방송이 끝난 직후 가장 빨리 행사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한 가수로 평가받고 있다. 2026년 5월 13일 무명전설 최종회가 끝났고 불과 7일 뒤인 5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쇼킹 K-팝 센터 기자간담회에서 탑7의 이 연동행이 공식화됐다. 이 짧은 일주일 사이에 바뀐 것은 순위표만이 아니었다. 무명의 이름표를 달고 있던 가수들의 몸값 섭외, 우선순위 팬덤의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흔들렸다. 먼저 이 순위표는 공개 계약서가 아니다. 방송사와 소속사가 개별 행사비를 공식 발표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5월 방송 직후의 화제성 최종 순위, 기자간담회 노출 지역 축제 수요, 트로트 행사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누가 가장 빠르게 성공 궤도에 올라섰는지는 비교적 선명하게 보인다. 7위는 이룬해다. 결승 최종 점수는 2,908.57점이었다. 탑7 안에서는 마지막 순위였지만 이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룬해의 강점은 순위보다 캐릭터에 있다. 5월 이후 행사 시장에서 막내 이미지 성장 서사, 밝은 무대 반응은 지역 축제와 팬미팅형 무대에 잘 맞는다. 추정 출연료는 1회 기준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한 달에 6회에서 8회 정도의 무대를 소화한다면 월 행사 수입은 약 3천만 원에서 6,400만 원까지 계산된다. 중요한 것은 아직 천장이 낮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는 상위권과 차이가 있지만 방송 이후 팬덤이 얼마나 빨리 조직화되느냐에 따라 하반기에는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카드다. 6위는 이창민이다. 결승 최종 점수는 2,963.56점이었다. 이창민은 단순한 신인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 무대 경험과 보컬 안정감을 함께 가진 인물로 보인다. 이런 유형은 방송 직후 폭발적인 밈이 생기지 않아도 행사장에서 실패 확률이 낮다. 추정 출연료는 1회 기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이다. 5월 이후 기업 행사나 중장년층 대상 공연에 배치되기 좋고 라이브 신뢰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한 달 7회 무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900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이다. 이창민의 성공 포인트는 당이 화제성보다 재섭의 가능성이다. 한 번 부른 행사장에서 다시 찾는 가수가 되면 순위표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5위는 정연호다. 결승 최종 점수는 3,097.80점이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결승 무대에 대해 자신다운 모습과 귀여운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바로 이 지점이 정연호의 무기다. 트로트 시장에서 실력만큼 중요한 것은 기억되는 이미지다. 정연호는 밝고 친근한 캐릭터로 지역 방송 소규모 콘서트 팬 사인회, 축제 무대에 모두 연결될 수 있다. 추정 출연료는 1회 기준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이다. 월 8회 활동을 기준으로 하면 약 6,400만 원에서 9,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5위라는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상업적으로 쓰임새가 넓은 가수라는 점이다. 무대가 크든 작든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은 행사의 빈칸을 채우는 데 강하다. 4위는 황윤성이다. 결승 최종 점수는 3,278.07점이었다. 그는 탑7에 오른 비결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꼽았다. 특히 방송에서 웃는 얼굴이 귀엽게 나왔고 그런 모습을 시청자들이 좋게 봐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행사 시장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경쟁력이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많지만 무대 위에서 관객의 표정을 바꾸는 가수는 많지 않다. 황윤성의 추정 출연료는 1회 기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이다. 5월 이후 월 8회에서
10회 무대를 소화한다고 가정하면 약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까지 계산된다. 특히 이찬원과 동갑내기 절친으로 알려진 이야기도 팬덤 확장에 도움이 된다. 그는 경연이 끝날 때마다 이찬원이 응원의 연락을 줬고 최종 회를 보고 더 기뻐했다고 밝혔다. 이런 인맥 서사는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만든다. 3위는 장한별이다. 결승 최종 점수는 3,513.82점이었다. 장한별은 탑7 안에서도 가장 독특한 위치에 있다. 트로트 무대만이 아니라 다른 장르와 방송형 콘텐츠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행사비만 놓고 보면 그는 상위권이다. 추정 출연료는 1회 기준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 선이다. 월 8회 활동이면은 약 9,6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 월 10회 활동이면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계산된다. 장한별의 강점은 무대의 폭이다. 정통 트로트 행사뿐 아니라 방송 녹화 브랜드 행사, 라이브 콘텐츠 음악, 예능형, 무대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순위보다 장기 확장성에서는 탑7 중 가장 위험한 추격자라고 볼 수 있다. 2위는 하루다. 결승 최종 점수는 3,542.3점이었다. 장한별과 점수 차이는 불과 28.48점이었다. 이 작은 차이가 5월 이후 팬덤의 긴장감을 더 키웠다. 하루는 탑7 중에서도 감성 서사가 강한 가수다. 이름 자체가 기억하기 쉽고 무대 위 감정 전달력이 강하면 팬덤은 빠르게 결집한다. 추정 출연료는 1회 기준 1,500만 원에서 2,200만 원 선이다. 월 8회 무대라면 약 1억 2천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 월 10회라면 2억 원대 초반까지도 추정할 수 있다. 하루의 가장 큰 무기는 순위표에서 이 위라는 숫자가 아니라 성리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경쟁 구도다. 대중은 언제나 1위와 2위의 차이를 궁금해한다. 그 질문이 계속 살아있는 동안 하루의 이름도 계속 검색되고 회자된다. 1위는 성리다. 결승 최종 점수는 4,784점이었다. 2위 하루와의 차이는 1,241.7점이다. 단순한 근소 우승이 아니라 숫자로도 확실한 압도였다. 2026년 5월 13일 종경 직후 성리는 초대 무명전설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5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쇼킹 K-팝 센터 기자간담회에서도 가장 큰 관심은 결국 우승자 성리에게 쏠렸다. 추정 출연료는 1회 기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으로 볼 수 있다. 월 8회 행사만 잡혀도 약 1억 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이고 방송 녹화와 광고성 무대까지 더하면은 한 달 총수입 체감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성공한 가수를 한 명만 고르라면 숫자와 상징성을 동시에 가진 성리를 빼놓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성리가 가장 앞서 나가는가? 첫 번째 이유는 타이틀이다. 트로트 시장에서 우승자는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섭외 문구가 된다. 지역 축제 포스터에 초대 우승자라는 한 줄이 들어가면 관객에게 설명할 시간이 줄어든다. 두 번째 이유는 점수 차이다. 4,784점이라는 숫자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다. 이 위와 1,200점 이상 벌어진 결과는 팬덤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세 번째 이유는 타이밍이다. 5월은 전국 지자체 축제, 대학 행사, 야외 공연, 가정의 달 행사 수요가 겹치는 시기다. 프로그램이 5월 13일에 끝났다는 점은 곧바로 시장에 투입되기 좋은 달력을 만들었다. 그러나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출연료 1위가 반드시 장기 성공일 위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트로트 시장은 첫 달의 폭발력보다 6개월 뒤의 재섭외가 더 중요하다.
성리는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지만 하루는 감성 팬덤으로 따라붙고 있고 장한별은 장르 확장성으로 다른 길을 열고 있다. 황윤성은 친근한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로 지역 행사에 강하고 정연호는 귀여운 캐릭터와 무대 적응력으로 꾸준한 수요를 만들 수 있다. 이창민은 안정적인 보컬로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이룬에는 성장 서사 하나만으로도 팬들이 응원할 이유를 갖는다. 5월 탑 7 출연료 순위표를 단순히 돈의 순서로만 보면 성리,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의 기준을 넓히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성리는 현재 수입과 상징성에서 1위다. 하루는 팬덤 집중돼서 가장 강력한 2위다. 장한별은 방송과 장르 확장성에서 가장 큰 변수다. 황윤성은 행사장에서 관객 반응을 끌어내는 능력이 강하다. 정연호는 다양한 무대에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실용형 카드다. 이창민은 오래가는 무대형 가수의 조건을 갖고 있다. 이룬에는 아직 성장폭이 남아있는 후발 주자다.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자. 성리가 1회 2,500만 원 수준으로 월 8회 활동한다면 약 2억 원이다. 하루가 1회 1,800만 원 수준으로 월 8회 활동하면 약 1억 4,400만 원이다. 장한별이 1회 1,500만 원 수준으로 월 8회 활동하면 약 1억 2천만 원이다. 황윤성이 1회 1,200만 원 수준으로 월 8회 활동하면 약 9,600만 원이다. 정연호가 1회 1,000만 원 수준으로 월 8회 활동하면 약 8천만 원이다. 이창민이 1회 900만 원 수준으로 월 7회 활동하면 약 6,300만 원이다. 이룬애가 1회 700만 원 수준으로 월 7회 활동하면 약 4,900만 원이다. 이 계산은 공식 정산표가 아니라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지만 방송 이후 누가 가장 빠르게 돈이 되는 이름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기준은 된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이 연동행이라는 조건이다. 탑세븐은 단발성 스타가 아니라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이 동시에 열린다는 뜻이다. 단체 콘서트 방송 출연 지역 투어. 팬미팅이 묶이면 개인별 출연료와 별도로 팀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때 우승자 성리는 중심에 서고 하루와 장한별은 흥행 균형을 잡는 양날개가 된다.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에는 각자 다른 캐릭터로 무대를 채운다. 결국 무명 전설 탑세븐은 개인 순위표로 시작했지만 실제 돈의 흐름은 팀 전체의 움직임과도 연결된다. 이 순위표가 특히 뜨거운 이유는 무명 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성격 때문이다. 이 무대는 처음부터 완성된 스타만을 세운 자리가 아니었다. 이름을 알리지 못한 가수 한때 주목받았지만 결정적 기회를 놓친 가수, 긴 무명 시간을 견딘 가수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다시 평가받는 자리였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단순히 노래 점수만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나온 시간까지 함께 봤다. 성리의 4,784점, 하루에 3,542, 점 3점, 장한별의 3,513.82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채점표가 아니라 시청자가 누구의 이야기에 더 오래 마음을 줬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특히 5월은 매우 중요한 달이었다. 5월 6일 결승일 차전이 공개됐고 5월 13일 최종회가 방송됐으며 5월 20일 서울 상암동에서 탑7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단 2주 사이에 결승 무대 최종 순위, 공식 활동 선언이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방송 화제성이 식기 전에 기자간담회와 이 연동행 계획이 붙으면 행사 섭외 시장은 빠르게 반응한다. 축제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름이 검색되고 있는 가수를 바로 포스터에 넣을 수 있다. 방송을 본 관객은 이름을 알고 있고 팬덤은 현장에 모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출연료가 단기간에 오르는 구조다.
하지만 출연료가 높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승 직후에는 관심이 몰리기 때문에 첫 제안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냉정하다. 관객 반응이 약하면 다음 달부터 제한이 줄고 방송 이미지와 실제 무대 장악력이 다르면 재서 배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5월의 추정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월과 7월의 유지력이다. 성리가 가장 앞서 있지만 하루와 장한별이 뒤에서 추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명은 팬덤의 감정선을 잡고 다른 한 명은 방송과 음악 장르의 확장성을 갖고 있다. 성리에게 가장 큰 장점은 설명이 필요 없는 타이틀이다. 행사 진행자가 무대에 오르기 전 초대의 무명전설 우승자라고 소개하는 순간 관객은 이미 기대감을 갖는다. 는 이름처럼 짧고 강한 기억성을 가진다. 팬들은 한 번 감정적으로 연결된 가수에게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루의 가치는 숫자보다 팬덤 밀도에서 드러난다. 장한별은 다른 방향이다. 그는 트로트 안에만 갇히지 않고 예능형 무대, 라이브 콘텐츠, 방송형 프로젝트로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세 사람은 같은 탑3이지만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다. 중위권의 힘도 무시하면 안 된다. 황윤성은 밝은 이미지 하나로 행사장의 공기를 바꿀 수 있는 가수다. 트로트 행사는 노래만 듣는 자리가 아니라 분위기를 사는 자리다. 관객이 웃고 따라 부르고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게 만드는 가수는 기획자에게 안전한 선택지가 된다. 정연호는 귀여운 매력과 발랄한 선곡으로 자기 색을 만들었다. 이창민은 안정적인 보컬과 무대 경험을 통해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룬에는 아직 가장 낮은 추정 출연료 구간에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성장률이 크게 보일 수 있다. 시작, 가격이 낮을수록 팬덤이 붙었을 때 상승폭은 더 크게 느껴진다. 광고 시장까지 보면 계산은 또 달라진다. 행사비는 오늘의 인기이고 광고와 브랜드 협업은 이미지의 가치다. 성리는 우승자라는 명확한 상징 때문에 건강식품 지역, 축가 축제 홍보, 중장년층 대상 브랜드와 연결되기 쉽다. 하루는 감성적인 이미지가 강해 팬덤형 굿즈, 공연 티켓, 음악 콘텐츠와 잘 맞는다. 장한별은 젊은 시청층과 디지털 콘텐츠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황윤성은 친근한 예능 이미지, 정연호는 밝고 귀여운 캐릭터, 이창민은 믿음직한 보컬 이미지, 이룬에는 성장형 서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차이가 5월 이후 각자의 진짜 몸값을 갈라놓는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받느냐로 끝나지 않는다. 2026년 5월의 탑세븐은 트로트 시장에서 무명의 시간이 어떻게 현금 가치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결승 점수는 방송 안의 결과였고 출연료는 방송 밖의 평가다. 5월 13일 최종회에서 시청자는 순위를 결정했고 5월 22일 기자간담회 이후 시장은 다시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다. 이 두 개의 평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앞에 선 인물이 성리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가장 성공한 가수는 누구인가? 지금 당장 2026년 5월 기준으로만 보면 답은 성리다. 4,784점의 우승 점수, 초대 무명전설이라는 타이틀, 기자간담회 중심 노출. 그리고 가장 높은 추정 출연료까지 모두 성리에게 몰려 있다. 하지만 가장 오래 성공할 가수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하루가 팬덤 화력으로 역전할 수도 있고 장한별이 방송 확장성으로 더 큰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 황윤성이 지역 행사에서 강한 재서 배율을 만들면 실제 누적 수입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결국 5월의 승자는 성리다. 그러나 2026년 하반기의 진짜 승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는 성리를 가리키고 팬덤은 하루를 밀어 올리며 확장성은 장한별에게 기회를 준다.
무명 전설이 끝난 순간부터 진짜 경연은 무대 밖에서 시작됐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5월 출연료 1위가 6개월 뒤에도 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탑7 안에서 전혀 다른 이름이 가장 성공한 가수로 뒤집어질 것인가?